안녕하세요. 게임 기획자 유리링입니다. 오늘은 게임의 밸런스 기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밸런스 기획이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밸런스 기획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게임 밸런스 기획은 단순히 공격력 10을 9로 낮추고 체력을 100에서 120으로 올리는 식의 숫자 조절 작업이 아닙니다. 밸런스 기획은 게임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수많은 요소들의 힘과 효율성을 조절하여 플레이어에게 공정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특정 캐릭터, 특정 무기, 특정 전략 하나만 계속 쓰는 것이 정답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플레이어가 여러 선택지를 고민하고 시험해보게 만드는 작업이죠. 결국 밸런스 기획은 플레이어가 게임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 것인가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좋은 게임은 플레이어의 머릿속에서 풍부한 사고 과정을 만들어내는데 밸런스 기획이 바로 그 사고 과정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체스에서 어떤 말 하나가 지나치게 강해서 그것만 써도 이긴다면 겉보기엔 단순하고 강력해서 좋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게임이 너무 빨리 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플레이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좋은 밸런스는 이 상황에서 이 선택이 좋아 보이는데 저 선택도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만들어냅니다. 그 고민 자체가 게임의 재미입니다. 밸런스 기획이 중요한 이유. 밸런스가 무너지면 플레이어는 게임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도전 의식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간을 들이고 노력해도 극복이 어렵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쉽게 무너져버리면 플레이어는 성취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플레이어가 단순히 졌기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플레이어는 보통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죠. 예를 들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직관적으로 분명 좋아 보여서 선택했는데 실제 결과는 터무니없이 나쁘다든지 반대로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선택이 지나치게 압도적이라든지 하면 플레이어는 게임 전체 규칙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플레이어는 이 게임은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한 부분을 먼저 알아낸 사람이 유리한 게임이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게임의 완성도에 대한 인식도 같이 떨어지게 되죠. 반대로 잘 설계된 밸런스는 플레이어가 다양한 전략을 실험하게 만들고 게임의 깊이를 느끼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게임의 수명까지 늘립니다. 밸런스 기획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을 살펴볼게요. 가장 큰 오해, 밸런스 기획은 수치 조정만 잘하면 된다. 과연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밸런스 기획이라고 하면 공격력, 방어력, 스킬 개수, 확률, 공식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밸런스 기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밸런스 기획의 핵심은 숫자를 계산하는 능력보다 어떤 경험을 의도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몬스터의 체력과 플레이어의 DPS를 설계한다고 해봅시다. 겉으로 보면 이건 수학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질문은 몬스터를 평균적으로 몇 대 때렸을 때 죽는 것이 플레이어에게 가장 경쾌하게 느껴지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먼저 나와야 하죠. 3대 정도 때리면 죽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면 그 다음에야 몬스터 체력을 플레이어 평균 DPS의 2배에서 3배 사이로 맞춘다든지 하는 계산이 들어갑니다. 이 계산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건 왜 3대인가, 왜 2대가 아니라 3대인가, 왜 5대도 아니고 3대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즉 밸런스 기획에서 어려운 것은 숫자 계산이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떤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해석하고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유리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 밸런스 기획을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숫자보다 메커니즘 자체를 손대서 플레이 경험을 개선하는 식으로 밸런스를 하는 경우가 더 많죠. 반대로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밸런스는 그냥 많이 해보면서 손맛 좋은 결과를 찾아내면 되지 않나요? 이 말은 반만 맞습니다. 실제로 밸런싱의 최종 단계에서는 감이 필요합니다. 플레이어 입장에서 직접 플레이해보고 미세한 위화감을 잡아내는 건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밸런싱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밸런스는 위에서 아래로 설계해야 해요. 그러니까 먼저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거죠. 이 구간에서 플레이어에게 어떤 감정을 줄 것인가? 이 전투는 긴장감이 핵심인가, 통쾌함이 핵심인가? 이 성장 곡선은 답답함 없이 우상향해야 하는가, 아니면 벽을 느끼게 해야 하는가? 이 콘텐츠는 초보자용인가, 숙련자용인가? 이런 경험의 방향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만들 기준을 세우고 마지막에 그 기준에 맞춰 숫자와 공식을 만드는 순서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일단 몬스터 체력을 대충 500으로 놓고 테스트해보니 4대 맞으면 죽네. 오케이.
이렇게 접근하면 결과는 나올 수 있어도 의도가 없습니다. 왜 4대인지 설명할 수 없는 밸런스는 새로운 무기 하나, 새로운 스킬 메커니즘 하나, 보상량 조정 하나만 들어와도 전체가 쉽게 무너집니다. 감은 마지막 미세 조정에 필요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감에 의존하는 것은 기획이 아닙니다. 다음 오해, 숫자만 맞추면 밸런스는 해결된다는 오해입니다. 공격력 총합이 비슷하고 체력 총합이 비슷하고 스킬 개수가 얼추 비슷하면 밸런스가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게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안에는 수많은 변수와 상황적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공격력 100짜리 캐릭터 A와 B가 있다고 해도 A는 순간 폭딜을 몰아넣을 수 있고 B는 지속딜은 높지만 준비 시간이 길다면 실제 체감 성능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딜량이라도 원거리인지 근거리인지 범위인지 단일인지 조작 난이도가 높은지 낮은지 실수했을 때 리스크가 큰지 작은지에 따라 플레이어가 느끼는 강함은 크게 달라집니다. 즉, 숫자는 같아도 경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전 게임에서도 자주 이런 일이 있습니다. 통계상 승률은 비슷한데도 유저들이 특정 캐릭터를 불쾌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단순히 DPS가 높아서가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대응 수단이 적게 느껴지거나 패배했을 때 납득이 잘 안 가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상호작용의 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밸런스는 단순히 스펙 총합을 맞추는 작업이 아니고 전략적 선택, 리스크와 리턴, 대응 가능성, 심리적 납득감과 같은 보이지 않는 요소들을 정성적으로 해석하고 포함해서 봐야 하는 작업입니다. 다음 오해, 공정성은 모두를 똑같이 만드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공정한 밸런스라고 하면 모든 캐릭터, 모든 스킬, 모든 장비가 비슷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게임은 오히려 재미가 없습니다. 공정성은 동일함이 아니라 납득 가능한 차이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캐릭터가 폭발적인 딜을 낼 수 있다면 그 대신 생존력이 약하거나 조작 난이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어떤 캐릭터는 안정적이고 쉬운 대신 최고점은 낮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점과 약점이 분명한 구조는 플레이 스타일의 다양성을 만들어냅니다. 특색 없는 밸런스는 공정해 보일 수는 있어도 재미있지는 않죠. 좋은 밸런스는 각 선택지에 의미 있는 차이를 부여하면서도 그 차이가 지나치게 일방적이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오해, 하나의 시스템만 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게임은 절대 한 시스템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캐릭터, 전투, 장비, 보상, 경제, 제작, 거래소, 성장, 과금 구조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밸런스는 언제나 연쇄 반응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션 보상으로 성장 재료를 지나치게 많이 뿌리면 빨리 성장할 수 있으니까 플레이어들은 그 미션을 긍정적으로 볼 것입니다. 하지만 성장이 빨라지면 몬스터 공략 난이도가 낮아지고 난이도가 낮아지면 원래 보상으로 설계된 아이템들이 더 빠르게 풀리고 거래 가능한 구조라면 시장 공급량이 늘어나 아이템 가치가 떨어집니다. 개별 미션에 대한 만족도를 올리고자 한 것이 성장의 쾌감도 줄이고 경제도 망가뜨리고 콘텐츠 소모 속도도 가속하여 결과적으로 거시적인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밸런스 기획자는 게임 내 모든 요소들의 상호작용 구조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어야 하며 이 수정을 반영했을 때 다른 시스템에는 어떤 파급 효과가 생기는지를 항상 같이 봐야 합니다. 다음 오해, 모든 플레이어를 한 덩어리로 보고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같은 캐릭터, 같은 던전, 같은 장비를 줘도 초보자와 숙련자는 전혀 다른 게임을 경험합니다. 초보자에게는 너무 어려운 시스템이 숙련자에게는 너무 단순할 수 있고 숙련자 기준으로 너무 약한 장비가 초보자에게는 충분히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는 단일 평균값만 보면 안 되고 플레이어층별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특히 지표를 1차원적으로 해석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는 것을 경계해야 하죠. 밸런싱은 모든 플레이어의 평균이 아니라 어떤 플레이어 층에서 어떤 경험이 발생하는가를 구분하여 봐야 합니다. 좋은 밸런스는 플레이어에게 적절한 긴장감과 성취감을 줍니다. 너무 쉬워서 지루하지도 않고 너무 어려워서 좌절스럽지도 않은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PVE에서는 플레이어가 아슬아슬했지만 이길 수 있었다는 감정을 느낄 때 몰입이 강해집니다. PVP에서는 졌을 때 상대가 사기를 쳤다가 아니라 내가 더 잘했으면 이길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계속 도전할 동기가 생깁니다. 후자는 재도전 의욕을 만들고 전자는 이탈을 만들죠. 또한 좋은 밸런스는 정답을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여러 전략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장비 세팅에서 무조건 한 세트만 쓰는 메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치명타 특화, 생존 특화,
스킬 순환 특화 같은 선택지가 살아있으면 플레이어는 자기만의 조합을 연구하는 재미를 느낍니다. 또한 밸런스가 잘 잡혀 있으면 게임 내 자원 흐름이 안정되고 심각한 인플레나 디플레 같은 문제가 줄어듭니다. 잘 설계된 밸런스는 이런 시스템 전반의 건강성을 유지하게 해주죠. 또한 한 캐릭터만 좋고 나머지는 다 별로인 게임보다 여러 캐릭터가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 한 캐릭터를 충분히 즐긴 플레이어가 다른 캐릭터도 플레이해보고 싶어지기 때문에 게임의 수명이 길어지며 운영에 대한 신뢰를 줍니다. 플레이어는 이 게임은 적어도 망가진 상태로 방치되지는 않겠구나 라고 안심하고 플레이를 지속할 수 있게 되죠. 이 신뢰는 생각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밸런스 기획은 숫자만 맞추는 일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어떤 선택을 고민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이해하게 만들 것인가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좋은 밸런스는 완벽한 동일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남겨두면서도 그 차이가 플레이어에게 불합리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밸런스는 숫자만으로 완성되지도 않고 값만으로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의도한 경험을 먼저 세우고 그 경험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실현하는 수치와 구조를 설계하고 마지막에 플레이어 경험을 보며 조정하는 과정 전체가 밸런스 기획입니다. 즉 밸런스 기획자는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기 이전에 경험을 설계하는 사람인 거죠. 밸런스는 막연하게 수학이나 엑셀을 잘해야 할 것 같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요즘은 AI가 공식 설계부터 계산도 다 해주니까요. 플레이 경험을 설계하는 것이 즐겁다면 밸런스 기획도 잘 맞을 거예요. 관심 있다면 도전해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게임 기획자 유리링이었습니다.